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인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살펴보고 트럼프 일가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황공이 코인을 모으기 시작했고 디파이는 오히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와 저스틴 선도 시장을 구하기 위해 돈을 쏟아붓고 있죠. 여러분은 이 안에 보여주기식 행동이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10월 16일 목요일, 여기는 BTV 중국어 채널 비연허자의 마이클입니다.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고 여러분께 기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완전히 피바다가 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리자면 강세장 세력은 아직도 몰래 매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코인글라스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10월 11일 폭락 이후 비트코인 선물 계약은 74만 개에서 64만 개로 줄었고 이더리움은 1353만 개에서 1167만 개로 솔라나는 6714개에서 5277개로 감소했습니다. 1215에서 1187로 떨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 것 같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자금 수수료율이 아직도 플러스 구간에 있고 오늘은 오히려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장이 비록 한 대 맞은 것 같지만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수세는 도망가지도 않았고 오히려 필사적으로 돈을 더 넣으면서 포지션을 버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틈타 저점 매수까지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재정 이슈와 관세 뉴스가 시장 심리를 계속 흔들 것입니다. 하지만 추세로 보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지 깊은 숨을 쉬는 것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폭락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장은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잠깐 쉬어가는 시기일 뿐이고 매수세가 시장에 남아있는 한자금 금리도 여전히 플러스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는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디크립트의 폭로를 다시 보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시우메스 아프미디아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자사 앱에 도지코인 보상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의미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자가 광고를 올려 트래픽을 유도해 홍보를 도우면 도지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가문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도지코인도 트럼프 가문의 정치 무대에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쪽 상황도 사실 조용하지 않습니다. 최신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채굴자들의 수익이 최소 10% 이상 또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다시 최고가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채굴자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180만 개 정도인데 이는 그들이 더 이상 팔지 않고 코인을 쌓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채굴자들이 팔지 않고 새로운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굴자들은 시장 상황과 비용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매도를 멈추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에는 반드시 반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중기적으로 보면 강세장의 신뢰도 역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이 도지코인을 띄우기 시작했고 채굴자들도 코인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판은 말 그대로 한 번씩 분위기를 띄우고 한 번씩 힘을 비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 상승세가 어쩌면 내일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트럼프 가족을 보면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을 가족 기업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가족은 지난 1년간 각종 암호화폐로 거의 10억 달러를 벌어들였고 트럼프와 멜라니아가 만든 두 개의 민간 코인만으로도 약 4억 2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와이파이 거버넌스 토큰이 5억 5천만 달러를 차지했고 현재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27억 1천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부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건 코인 놀이가 아니라 정치판의 부의 비밀번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번 주 디파이 시장은 좀 부진했습니다. TBL을 보면 일주일 만에 187억이 증발해서 1729억에서 154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비트럼, 라이도, 레이어 등도 모두 조정 중입니다. 자금이 레버리지를 줄이고 위험을 회피하면서 시장 온도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트럼프 일가가 도지코인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도지코인 물량이 집중되어야만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지금 시장은 디파이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제국을 확장하고 다른 한쪽은 유동성을 조이고 있죠. 지금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누군가는 파도를 타고 누군가는 기어오르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주세요.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코인, 블록체인, 채굴업계의 최신 동향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또 멤버십 가입도 환영합니다. 멤버십에는 저희가 정리한 회원 혜택이 들어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소액 코인의 부의 비밀번호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도 거래의 재미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수익과 손실은 본인 책임입니다. 자, 이제 소식 전해드릴게요. 백악관에서 또 한 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사우스론에서 한 질문을 받았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또다시 무역전쟁을 시작하려는 건가요? 여러분은 트럼프가 어떻게 대답했을지 맞춰보세요. 그는 바로 이 무역전쟁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무역전쟁이 끝난 적이 없고 계속해서 그의 지렛대 중 하나라는 뜻이죠. 자, 트럼프의 입장은 이번에는 미국이 확고하게 일방적인 압박을 하겠다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인데 그 명분은 중국의 히토류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제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장관 베센트는 매우 화가 나서 중국이 전 세계와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장기적인 무역전쟁을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미 무역전쟁 중입니다. 보세요. 우리는 100%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났을 것이고 방어수단도 없었을 겁니다. 알다시피 중국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왔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 반발은 바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게 되면 미국의 기술 꿈이 바로 끊기기 때문입니다. 미사일, 위성 등 모든 첨단 기술의 원자재가 모두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달러, 금, 비트코인 모두 급락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금 전 세계 자금이 모두 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무역전쟁이 아니라 경제적 지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지 협상 카드일 뿐이고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관세의 충격은 가격 차트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ASIC 채굴기 생산을 주도해왔는데 이제 미국 구매자들은 중국산 채굴기에 대해 57.6%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비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채굴 난이도, 해시레이트,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중미 간 힘겨루기의 즉각적인 바로미터로 간주한다고 지적합니다. 상황이 긴장되면 자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100% 관세는 트럼프가 매우 화가 났다는 걸 의미하고 반년 전에 수법을 또 쓴 겁니다. 정말로 관세를 부과하려면 내일 바로 하는 게 더 속이 시원하겠죠. 이게 진짜 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11월까지 기다려서 실행할까요? 그 중간 과정이 바로 협상의 카드가 되는 겁니다. 양측이 마주 앉으면 누구도 경제적으로 지고 싶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표도, 주식시장도 잃고 싶지 않고 중국도 수출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에 도달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번에 코인 시장이 하락한 건 사실 다시 돌아와서 당신을 태우러 온 셈이에요. 탈 건가요? 말 건가요? 스스로 결정하세요. 지난주 코인 시장의 블랙 프라이데이 투표 한번 해보죠. 이번 하락장에서 돈을 번 분들은 댓글에 1666을 남겨서 모두가 부러워하게 해주세요. 지난주에 190억이 한순간에 사라졌고 레버리지 포지션은 전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곧 겁에 질려 마비될 것 같으니 바이낸스가 가장 먼저 나서서 소방수 역할을 했습니다. 40억 달러를 내놓고 동주 동저 계획을 시작했죠. 사용자와 기존 파트너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웨이브 창업자 순위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후오비와 손잡고 손오공 2억 달러 재시작 패키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장이 너무 심해서 거래소들이 선행을 베풀며 자선가가 된 줄 알았어요. 제 생각에는요, 너무 많이 벌어서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 같아요. 웨이브 창업자 순위천은 실제 자금을 투입해 사용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며 총 2억 달러 규모의 동주, 동저 계획을 내놨습니다. 손오공 DX와 후오비 HTX가 각각 1억 달러씩 출자합니다. 이 계획은 탈중앙화와 중앙화 거래에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보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자는 온체인 DX 사용자에게 5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온체인 체험금을 지급합니다. 후자는 전 네트워크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후오비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에게 1억 USDT의 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규칙은 차례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거래소의 동주 계획이든 거래 체험금이든 두 가지 문제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 돈을 정말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플랫폼의 할인 쿠폰에 불과한지입니다. 그럼 의미가 없죠. 그건 구제가 아니라 마케팅이잖아요. 맞죠? 두 번째 문제는 누구에게 보상하느냐입니다. 10월 11일 폭락에서 내가 돈을 잃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리고 이 돈을 정말로 출금할 수 있는지, 누가 출금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보여주기식일 뿐입니다.
잠깐만요. 다들 코인 투기에 열중할 때 리플은 시스템을 만들고 있네요. 이건 암호화폐 업계의 시티은행이 되겠다는 건가요? 팍서스가 한 번의 실수로 엄청난 사고를 쳤네요. 300조라니요? 여러분은 신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으로 리플이라는 토큰을 샀던 게 기억나는데 아마 2019년쯤이었어요. 그때 이 코인은 0.0 몇 센트였죠. 물론 그때는 리플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서 오래 들고 있지 못했죠. 이제 와서 리플이 만들고자 하는 이 결제 시스템을 다시 보면 이미 전통 인프라와 코인 업계 인프라 모두에서 엄청난 존재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연코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3월에 상표 등록을 막 마치자마자 바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스탠다드 커스터디라는 수탁 회사를 인수했고 10월에는 바레인에서 협업을 진행했어요. RLUSD 스테이블 코인과 수탁사를 함께 바레인 현지은행 시스템에 집어넣었습니다. 9월에는 스페인 은행의 수탁 계약을 따냈고 8월에는 한국의 BDA를 위해 리플의 수탁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작년에는 리플과 HSBC가 토큰화 증권의 수탁 서비스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코인 업계 결제 시스템을 아직도 PPT로 설명하고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고 은행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은행은 고액 자산가와 기관 고객을 위해 디지털 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LSA는 아프리카 금융 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형 플레이어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관리 자산은 2조 700억 남아프리카 랜드 약 1195억 달러에 달하며 연간 순이익은 약 63억 4천만 달러입니다. 리플은 전통금융과 탈중앙화 금융 사이에 다리를 놓아왔습니다. 세상이 암호화폐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암호화폐가 제공하는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의 장점을 어떻게 전통금융에 도입할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실제로 리플은 이미 아프리카의 완전한 생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으며 3월 말에는 결제 인프라 기업인 치플캐시와 협력하여 암호화폐 기반의 국경 간 결제를 지원했고 지난달에는 치플캐시, VAALR, 옐로카드 등 3개의 주요 기업과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RLUSD 스테이블 코인을 아프리카에 도입하여 아프리카 금융기관에 규제 가능한 온체인 결제 채널을 제공합니다. 보세요. 리플이 똑똑한 점이 어디일까요? 모건 스탠리는 일반 사용자에게도 개방해서 개인 투자자들도 암호화폐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했습니다. 블랙록은 ETF를 통해 1년 동안 2억 5,400만 달러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고요. 멜론은행은 예금의 토큰화를 연구하면서 은행 자체를 블록체인 위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리플은 어떨까요? 여러분, 은행들이 여러분의 유명한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할 때, 국제 결제를 해야 할 때 리플은 이미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고 전 세계 금융 서비스 체계를 완성해 놓았으니 그때 가서 저를 쓰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리플의 가격을 보니 일봉 차트상으로는 아직 하락 압력이 좀 남아있고 만약 2.3이나 2.1 근처까지 내려간다면 조금 사서 방어용으로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RWA 실물자산 토큰화 프로젝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맞아요. 바로 USDT와 USDC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표준화된 금융자산, 유동성이 강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금융자산만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 발행에 자연스럽게 적합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한 개의 디지털 자산이 1달러에 대응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은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인정할 수 있으며 거래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디지털 자산이 어떤 지역의 1제곱센티미터 땅이나 특정 장소의 1제곱센티미터 부동산에 연동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건 아무리 들어도 거품처럼 들리지 않나요? 저는 이런 RWA가 앞으로 4에서 5년만 지나면 완전히 엉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RWA에 자연스럽게 적합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반드시 중앙화되어야 하며 중앙화된 세계에서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사람의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팍서스가 어젯밤에 실수로 조 단위의 사고를 쳤는데 3,000조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버렸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어젯밤 7시 12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팍소스가 미친 듯이 한 번에 3,000조 개의 PYUSD를 발행했습니다. 22분 후에는 이 모든 코인을 접근할 수 없는 지갑으로 긴급 이체한 뒤 전부 소각해버렸죠. 이 금액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 총 시가총액 약 3조 8천억 달러의 거의 100배에 달하며 심지어 전 세계 GDP 총합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팍서스는 급히 해명하며 단순한 내부 기술 오류였을 뿐
보안 취약점은 없었고 사용자 자금도 안전하며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입은 이분은 즉시 관련 거래를 동결해 위험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팍서스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된 방식으로 구축했습니다. 그 핵심 목적은 초기 수용자에서 대중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올바른 보호장치와 적절한 규제 감독이 없다면 대중적 재택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모두의 결제 수단이 되었죠. 다들 그것을 보유하고 달러처럼 사용하길 원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어떤 국가 정부가 발행한 화폐나 금에 연동되어 있는 한 사실 웹3의 정신과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코인 업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전히 온체인에서 태어나고 어떤 실물 세계 자산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비트코인처럼 강력한 합의를 가진 그런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시스템은 현실 세계의 모든 중앙화 기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도지코인 백서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매년 50억 개가 추가 발행되며 법정화폐처럼 무한히 발행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또 한 대 한 대의 채굴기가 존재합니다. POW 작업증명 방식을 사용해서 채굴되는 도지코인은 기계에도 비용이 들고 전기요금에도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절대 영원히 되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토큰은 4년 후에 퇴출될 수 있고 아마도 영원히 될 수도 있지만 도지코인은 민간 코인의 시조로서 도지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지코인은 영원히 어떤 중앙화 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도지코인은 본래 온체인에서 부를 창출하기에 적합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도지코인의 현재 스토리와 미래의 내러티브 그리고 머스크가 왜 매일 도지코인을 외치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저희 단체방에 들어오세요. 함께 도지코인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자,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 매체 MK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현지 거래소 고펙스를 공식적으로 인수 완료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올드 플레이어 바이낸스가 한국에 돌아왔고 이번에는 라이선스를 가지고 복귀했습니다. 오늘 아침 현물 금값이 온스당 4,222달러를 바로 돌파하며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200달러가 올랐고 시장은 이제 모두 이해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전히 폭발한 것입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급하자마자 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중심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니가 정말로 블록체인에 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소니은행이 미국 규제기관 OCC에 암호화폐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게임기를 팔던 것에서 이제는 플레이어의 비밀까지 다루는 소니, 이 계열사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오창펑은 순이천이 코인베이스에 비코인을 상장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자 지지해줘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큰 비코인도 있고 유동성도 좋고 거래량도 많으며 생태계도 완비되어 있으니 상장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실수라는 겁니다. 상장이 어려운 게 아니라 보는 눈이 문제라는 거죠. 이번에는 호주가 정말로 화가 났습니다. 내무부 장관이 책상을 치며 말하길 게임기가 아니라 고위험 폭탄이라고 했습니다. 6년 전에는 전국에 23대뿐이었는데 지금은 2,000대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금 세탁, 사기, 심지어 더 황당한 일까지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진짜로 움직일 거라며 합법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전원을 끄라고 했습니다. 좋은 매니저라면 당신은 나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파리가 꽃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설명할 필요가 없듯 독수리도 참새에게 왜 하늘을 나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사회의 성공 기준과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다면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당신을 밤새 뒤척이게 했던 남의 험담, 차가운 조롱과 친지들의 손가락질도 결국엔 먼지 속에서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풍경이 될 것입니다. 절대 인생을 시험장처럼 살지 마세요. 무슨 외부 일은 명문 고등학교가 중요하다느니 어디에 가야 한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답안지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렇게 하면 모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두가 도대체 누구인지 주의해보세요. 한 명만이라도 데려와 보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인민을 한번 불러내서 인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그러니 인생은 결국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당신과 상관 있는 일에 대해 당당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는 대범하게 넘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해하셨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의 모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안에는 모든 회원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목요일 바로 오늘 밤 8시는 저희 회원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부의 비밀을 나누고 전문가의 견해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다양한 단계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테니 저희와 함께 게임에 참여하면서 모두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 부자 되지 마세요. 내일 뵙겠습니다.